경제성공학 내부 수익률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내부 수익률법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인데요. 네,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웃짤 동영상들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몇 번에 나눠서 이 오프닝 대신에 그 클립들을 짧게 짧게 나눠서 넣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정기적이란 말은 좀 그렇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마이크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명칭을 까먹었네. 이 망 밖으로 얘기했더니 소리 많이 튀던데, 지난번 동영상 본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종종, 그러니까 이건 비정기적이지만, 꾸준히 제가 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대학 생활에 관련된 뭐 에타나 게시판이나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온 웃긴 얘기들을 이제 좀 줍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웃잘 줍는 거를 페이지 줍는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공병 줍듯이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음,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뭐 특별한 게 특별하게 새로운 게 꼭 있다. 아, 거창하게 요즘 Z세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나도 내가 대학에 있으니까 내가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가벼운 토크 중에 가장 공감을 얻기 쉽고 또 다른 컨텐츠나 다른 이제 그 학교 홍보 영상 같은 데서 보니까 학생들이 교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를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나마 어, 어른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예전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의 입장에서 또 지금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어,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해서 보는 게 그나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따라 흰머리가 좀 많이 보이는 게 좀 슬프기는 한데 오늘 아침에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게 조금 허겁지겁 뭘 하느라고 머리가 좀 부스스하죠. 뭐 그러나 이제 요 토크는 주로 제가 안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덜 나오니까 좀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노 교수 대 영 교수. 젊은 교수 대신에 이제 영 교수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네. 영 교수. 짤 보면 대학생 최대 난제 젊은 교수님 수업을 듣는다. 네, 영 교수. 높은 확률로 강의력 좋음. 그런데 학점 깐깐하게 줌. 연세 있는 교수님 수업을 듣는다. 높은 확률로 연구가 아니라 네. 연구관? 연구관이 뭐지? 강의력 눈물남. 그러니까 연구만 하는 사람이란 뜻인가 보죠. 전문 연구원 같은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강의력 눈물남. 그런데 출석에 쿨하고 학점 잘 주시. 그런가요? 이게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면은 이게 맞는데 어떤 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 제 주위의 분들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나 아니면 다른 제가 아는 분들 우리 학교 내에서 혹은 다른 학교 교수님들과 얘기를 했을 때의 그 경험을 봤을 때는 젊은 교수님이라고 해서 꼭 강의력이 더 좋다거나 나이 많은 교수님이라고 해서 연구 전문이라서 강의력이 안 좋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건 있습니다. 또 너무 이제 꼰대식 해석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최근으로 이렇게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그건 좀 달라진 거 있어요. 우리 학교보다 좀 더 이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이 좀 더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학교들을 기준으로 그런 공대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전 교수님들은 진짜로 연구원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이제 연구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했었어요. 있기도 했었죠. 아,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경험이 좀 있긴 있는데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전보다는 요즘 강의에 대한 중요성이 많은 교수님들에게 좀 더 강조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티셔츠가 왜 이렇게 뒤집힌 거야? 추해.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는 뭐 조금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또 그러니까 강의관 때문에 이제 이쪽이 좀 더 아이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좀 더 발달하게 됐다 강의력에 있어서 강의가 중요하다. 아니 뭐 대학 교수가 뭐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러는 게 중요하고 뭐 아니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강의는 뭐 공부는 대학생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보다는 요즘이 좀 그런 관념이 좀 줄어들었다. 이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대학교 교육 과목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상당수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학부 수준에서는 이론이 거의 고착화되어 있거나 기본 틀이 있는 상태에서 최신 뭔가를 조금씩 끼얹는 수준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교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짬바가 짬바 차이가 어마어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교과목을 10년 이상 이제 시간 강사 때부터 해서 가르치는 교과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약간 과장 보태면 네, 지금 전화가 와서요. 잠깐 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 전화를 받느라고 그랬는데 되게 좋은 전화였어가지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우리 학과에서도 강의를 해주셨던 분이 이제 되게 좋은 승진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축하 전화 와서 참 기분이 좋네요. 네,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인연으로 만난 분이라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일찍 끊었는데 아무튼 네. 짬바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게 제가 이제 10년 이상 시간 강사 때부터 강의한 교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동안 처음부터 물론 제가 되게 신경 써서 강의를 하긴 했으나 그렇긴 했으나 제 강의력이 좀 좋아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올드 교수님 쪽이 강의가 굉장히 구성도 잘 잡히고 꼭 필요한 얘기, 꼭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난이도에 따라서 이건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이걸 굳이 뭐 학생들이 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배분해서 강의를 하실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출석의 쿨하고 이것도 좀 반대 아닌가요? 이것도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오히려 제 주위 교수님들 같으면은 그 연배가 있으신 교수님들, 연륜이 있으신 교수님들이 학생이 그래도 이 성실성이 중요하다. 열심히 하면 이제 지금은 안 좋지만 언젠가는 될 거다라는 걸 좀 평가 바라봐 주시려고 하고 뭐 저나 이제 몇몇 젊은 교수님들은 뭐 안 안 와도 되고 뭐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거지 뭐 이런 약간 느낌이 있는 경우 이건 좀 케바케인 것 같네요. 네. 학점 잘 주는 거는 진짜 케바케입니다. 이거는 뭐 나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진짜 케바케입니다. 밑에 다른 의견 트위터 하나 더 보면 늙은 교수는 대학생의 유인원이라. 네, 뭐 저도 그랬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클릭만 해도 신기해하며 학점을 줌. 젊은 교수는 대학생을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학점을 이것도 케바케예요. 이것도 케바케예요. 오히려 젊은 교수님들 최근에 이제 학생에서 벗어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네 공부하기 싫지 너네 마음 다 알아 이런 느낌인 경우도 있어요. 네. 오히려 나이 많은 교수님들은 학생이 자식 같아서 너그럽기도 하지만 학생이 자식 같아서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네. 네, 재밌는 짤이었네요. 그죠? 네. 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내부 수익률법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어, 수익률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고, 아,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나 진짜 알고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뭔가를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수익률의 정확한 개념은 투자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에요. 앞에서 순현가법 얘기를 할 때 순이란 말이 넷이라 그랬잖아요. 넷이라는 게 나오는 돈 빼기 들어가는 돈. 예, 요게 아웃풋, 요게 인풋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나오는 용어라고 쓰자면 여기가 수익이고 revenue죠. 여기가 투자 금액, 투입,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investment가 될 텐데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웃풋에서 인풋, revenue에서 investment를 빼주면 혹은 이걸 뭐 코스트로 보기도 하지만 빼주면 요게 이제 남아있는 돈, 즉 이익이 됩니다. 네, 여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net profit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순현가에서 순을.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를 종합을 해보면 요 이익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뺀 부분을 요 투입한 인베스트먼트 기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rate of return, ROR이라고 보통 부르고 rate of return 이걸 수익률을 영어로 쓴 게, 그러니까 rate of return을 한국말로 쓴 게 수익률이겠죠. 다른 말로 이제 투자 수익률 혹은 자본 수익률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이제 ROI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뭐 기사 같은 데서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러면은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의 수익률은 ROI, Return on Investme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 라베뉴 빼기 인베스트먼트를 한 거를 인베스트먼트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00 투입했을 때 130 벌어들였다 그러면 130에서 숫자를 하나 만들어 보죠. 100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내가 130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투입한 거는 빼고 그럼 30이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30, 프로핏은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30, 즉 30%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100분의 130 해서 1을 빼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네. 분수를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서 이 뒷부분이 1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투자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라는 이 개념은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쭉 얘기를 했지만 들어오고 나가고가 얼마다 라는 것만 따졌지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갔다 언제 돈이 투입됐고 언제 다시 이제 나한테 돌아왔다 이런 거를 따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수익률이 얼마다. 아, 내가 3년 전에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내가 1400까지 불렸잖아. 아, 그럼 수익률 40%네.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1000만 원 넣어서 지금 1400이 됐잖아. 와, 그럼 플러스 40%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수익률이에요. ROI라고도 부르고 Return on Investment죠. 말 그대로 투자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3년이라는 시간, 요때에 들어가는 3년이라는 시간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수익률의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선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 0701이 있는데요. 뭐 이건 스프레드시트로 꼭 풀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느 투자 대안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0, 0, 121일 때 수익률은 얼마냐? 그래서 이거 캐시플로우로 나타내면 여기가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무것도 없고 이 기간일 때는 플러스 121이 되겠죠. 이때 수익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투입이 될 거고요. 네, 이게 수익이 될 겁니다. 네, 매출이 되겠죠. revenue. 네, 정확하게 하려고 제가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수입이 revenue가 오타네요. 네, revenue가 121이 됐습니다. 오타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100, 121이라는 숫자가 다 있으니까 이걸 따지면은 프라핏을 보면은 제가 요거를 네, 이렇게 흐린 걸로 해보죠.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돌리면은 같은 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2인 마이너스 100을 이렇게 크기만 보려고 100하고 얘는 121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요만큼 21이 곧 프로핏이 되겠죠. 네, 프로핏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121 빼기 100이니까 21. 네, 이 됐고 리턴 온 레이트 오브 리턴 ROR은 100분의 120, 100분의 21 혹은 100분의 121을 한 다음에 1을 빼주면 21%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분모를 100으로 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다르게 표현한 걸로 보면은 투자한 거에다가 프로핏을 넣은 게 revenue가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여기가 investment고 여기가 profit인데 그걸 합친 게 revenue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건 뭐 이게 되게 간단한 계산인데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짚어준 거에 불과하니까요. 네,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죠. 이제 수익률을 봤으니까 이 챕터의 목표인 내부 수익률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살짝 언급한 게 돈의 시간 가치가 포함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 돈의 시간 가치를 늘 이제 고려하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부터 이제 냅다 던져놓고 시작할게요. 요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키는 게 가장 좋을지 저도 좀 늘 헷갈리는 편이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의, 계산 방식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그냥 냅다 던져놓고 일단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의가 주어진 캐시플로우의 NPV 순현가가 0이 되게끔 하는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는 주어져 있잖아요. 네, 캐시플로우는 우리가 그 현금 흐름이 이제 투자 대안이 있으면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들쭉날쭉 주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자율을 적용하면 지금 이만큼이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저 0까지 하면 안 되지. 이만큼이 뭐냐면 이게 지금 NPV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NPV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캐시플로우의 NPV가 나오는데 단 이제 평소랑 다른 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I 색깔 이렇게 칠하니까 아예 안 보여버리네. 네, 요 I 부분이 미지수가 된 거예요. 예, 여기 미지수, 변수가 된 거죠. 네, I를 잘 조절하면, 요 이자율을 잘 조절하면 요 NPV 공식으로 NPV 순현가를 구하는데 요 I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면 얘가 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더니 좀 올렸다가 내렸다가 어떻게 했더니 특정 값이 됐을 때 NPV가 빵이 됐다. 그러면 그때의 I, 요 이자율을 NPV 구할 때 썼던 요 이자율을 이 주어진 캐시플로우 투자 대안의 수익률이라고 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NPV가 0이 되는 이자율이 곧 내부 수익률이다. 라는 정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알아두는 건 뭐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예제로 좀 보면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느 투자 대안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0, 0, 121입니다. 이때 내부 수익률이 얼마냐 하는 건데요. 아까 봤던 그 문제예요. 아까 봤던 그 문제인데 앞 페이지에서 봤던 거랑 달리 이제 내부 수익률이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오타는 또 여기도 똑같이 나 있네요. 네. 인베스트먼트가 100이고 라베뉴가 121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했지만 돈의 시간 가치를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짧게 쓸게요. 시간 가치를 넣어야 되는데
시간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투자를 투자의 현재 가치, 수입을 수입의 현재 가치로 바꿨습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왜 했다고요? 다 시간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얘를 시간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이게 두 개가 각각 100과 지금 보시다시피 100과 121이지만 이 121과 이 100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숫자로 100과 121이라고 평가를 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0시점에 발생을 했고 하나는 2년 지난 시점에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얘가 똑같은 시점에 우리가 가져다 놓고 비교를 해야지 뭐 계산을 해야 공평하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경제적 등가를 따질 때 돈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얘를 뭔가 같은 시점으로 좀 옮겨 와야겠다. 즉 다시 말해서 현금 흐름을 좀 계산을 해서 시간 이동을 좀 시켜야겠다. 그 시간 이동을 시키려고 봤더니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도 될 것이고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도 될 것이고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도 될 것인데 어느 걸 할까? 우리가 순영가법도 많이 썼으니까 이게 좀 더 쉽겠다. 이게 좀 더 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21을 현재 가치로 바꾸면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할인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크기가 지금 121을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나눈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f를 p로 보낸 거죠. 네. 이게 수입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NPV가 0이 되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내부 수익률이었으니까 이 이자율이 그러면 NPV가 0이라는 거는 얘랑 같단 얘기죠. 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합이 이게 NPV일 텐데 합하면 빵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걸 1 플러스 i 제곱을 반대쪽에 곱해준 거예요. 네, 이걸 뭐 굳이 쓰자면 100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쓱쓱쓱쓱 지우고 1 플러스 i 제곱을 이쪽에다가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요 형태가 된 거죠. 위에서 보는. 네. 그러니까 뭐 네, 어려울 거 없고요. 이걸 가지고 그 계산을 해도 되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레이트라는 함수를 써도 됩니다. 레이트라는 함수를 써도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레이트 함수 쓰는 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걸 i를 계산하면 1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대로 봤을 때 내가 지금 100을 받고 나중에 121을 받는데 지금 100을 받고 나중에 121을 받는데 이게 이자율을 얼마를 적용을 하면 이 NPV가 0이 되느냐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 계산을 한 게 10%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굳이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적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이너스 100이 있고 여기 플러스 121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마이너스 100이라서 좀 보기가 헷갈리니까 똑같은 높이로 100으로 우선 만들겠습니다. 100으로 만들어요. 똑같이 100으로 만든 위쪽 화살표가 있으면 아까 한 것처럼 얘랑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NPV가 될 거고 그죠? 현재 빵이 되겠죠. 그러니까 NPV가 0이 되게 하는 위쪽 화살표는 플러스 100이겠죠. 이쪽 마이너스 100이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역시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저는 지우지만 여러분들은 꼭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일부러 화살표를 여기 노란 화살표를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121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에서 121로 증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 마이너스 100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플러스 100으로 바꿔놨어요. 네. 그럼 이제 쌤쌤 돼서 다 사라지니까. 그럼 이 플러스 100이라는 게 우리가 수익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익률을 받아서 120일까지 커졌다. 2년 만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캐시플로우가. 그죠? 네. 100을 넣어서 지금 당장 돌려받으면 100인데 지금 당장 돌려받지 않고 이 투자 대안에 넣어서 2년간 놔뒀더니 121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2년간 21%를 벌었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2년간 2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간 21%를 벌어들였다는 개념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냥 수익률 21%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아니면 21 나누기 2는 10.5%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돈의 시간 가치를 계산할 줄 알게 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않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요 100이라는 현재 가치가 2년 후에 121이라는 미래 가치가 됐으니까 P에서 F로 바뀌었어요. 100에서 121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은 2년이에요. 그러려면 이자율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다른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100만 원을 저금해서 2년 후에 121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이자를 도대체 이자율을 얼마나 줬길래 2년 후에 이게 121만 원이 됐느냐 이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식대로 하면 121은 P에서 F 바꾸는 공식이니까 P가 지금 100이죠. 100 곱하기 1 플러스 i의 제곱. 뭐 여기서 적은 거랑 똑같죠. 왼쪽에서 적은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쓰면 앞에서 썼던 거랑 비슷한 형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봤어요. 인베스트먼트에다가 1 플러스 수익률을 곱하면 수입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형태입니다. 순서를 이거에 맞게 바꿔볼까요? (100) 곱하기 뭐 왼쪽에도 이미 그렇게 써있지만 1 플러스 i의 제곱은 121입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일반 ROR과 일반 수익률과 다른 거는 여기에 돈의 시간 가치 N이 들어갔다는 거죠. 요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캐시플로우를 봤는데 이 캐시플로우를 봤더니 100을 지금 넣어서 나중에 121을 준대더라. 2년 후에 121을 준대더라. 그럼 도대체 나한테 얼마의 수익을 준 거냐? 얼마의 이자율을 준 거냐? 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본 셈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잠깐만 제가 좀 말을 길게 했지만 한번 수익 계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좀 더 크게 해도 되겠네요. 이게 펜으로는 좀 내리는 게 잘 안 돼. 스크롤은 잘 안 되더라고. 마이너스 100과 0과 122를 할 때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트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PFA, N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 함수. 그러니까 PV, FV, PMT, MPER 뭐 이런 함수들과 일맥상통하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2년이고 PMT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기간별 납입액이니까 PMT A 자리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뭐 아니면은 반복되는 거 A 요런 게 딱딱 정해져 있을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10%.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IRR이라는 걸 구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지만 그 IRR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100분의 121을 2분의 1승 한 다음에 1을 빼주는 공식 그대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둘 다 10%가 나오니까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히 어려워진 느낌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다음 예제를 보면 좀 더 쉬우니까요. 이 페이지는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하느라고 아주 천천히 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예제를 보면서 좀 더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네, 내부 수익률 개념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네, 내부 수익률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그 좀 해석법,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 썼던 해석법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정의를 그러니까 바로 던지지 않고 요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뒤로 밀었는데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으니까 앞 페이지에서 조금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긴가민가 한데 싶은 학생들은 요 페이지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부 수익률 이해하기예요. Interpretation of IRR이라고 아주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주어진 현금 흐름 자체에 포함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습니다. 불변돼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어떤 식으로든 주어졌을 때 캐시플로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2번 하고 수익을 3번 얻는다. 뭐 이런 놈이 주어졌을 때 이걸 이렇게 누가 들여다보면 김 교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고 그냥 수익률이 바로 딱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네, IRR이 딱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캐시플로우가 결정이 되면은 수익률은 딱 하나로 나와요. 여러 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딱 하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의사항이라고 적었죠. 고정이고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만 주어지면 다른 뭐 이자율이 필요 없이 바로 IRR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판단 기준은 NPV와 당연히 일치돼야 돼요. 일단 독립대안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데 당연한 말이지만 평가 방식에 따라서 DCF 방법의 세 가지 그 방법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비용 편익 분석 이 세 가지가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는 없어요.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순현가법과 똑같은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NPV가 0이 되는 시점 이 IRR이라 그랬거든요. 요때의 이자율이 IRR인데 왜 0이냐? 왜 0이냐면 0이라는 게 바로 do nothing의 NPV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 IRR과 비교를 하는 거는 do nothing의 수익률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요 다음 예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제가 참 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보겠습니다. 네. 옆에 요걸 좀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IRR이 MARR보다 커야 됩니다. 네. NPV 독립대안의 경우 NPV가 0보다 크면 선택하잖아요. IRR 같은 경우는 MARR보다 크면 돼요. MARR이 do nothing의 수익률이거든요. 뭐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도 한번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그젬플 0703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같은 얘기라서 이게 제가 이 파트에서 말이 좀 느려지는 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 실수를 안 하려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개념을 탁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 자체를 좀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말이 이제 뱅뱅 순환되는 거잖아요. 순환 논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순환 논리의 오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걸 사용 안 하고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정의를 바로 냅다 던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이렇게 과거의 요 해석법이 조금 이런 식으로 어려워질까봐 드립다 예제부터 이렇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0701, 0702에서 봤던 예제를 다시 한번 0703에서 사용을 합니다. 요 투자 대안의 순현가 NPV를 이자율, 즉 MARR,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달라지면 저 NPV 값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달라질 거냐?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똑같은 캐시플로우입니다. 100을 투자해서 0과 122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럼 이자율이 0%부터 쭉 해서 20%까지 이렇게 변화한다고 할 때, 이거 한꺼번에 입력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편한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어, 얘를 입력을 할 때 아까 뭐 어레이 포뮬러가 있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NPV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시죠? NPV 함수를 넣으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자율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지금 여기 0%부터 왼쪽에 있는 20%까지 쭉 다르게 넣고 싶죠?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Shift 누르고 화살표를 하나씩 누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쭉 다 넣고 싶잖아요. 이걸 다 넣으시면 돼요. 다 넣고 쉼표하고요. 현금 흐름도 요걸 넣는데 현금 흐름은 한 번만 넣으면 되니까 네, 1기간, 2기간만 넣습니다. 이자율만 달라지는 거지 나머지는 평소랑 똑같아요. 그 다음 연기간 따로 계산해 주는 것도 똑같고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뭐만 달라졌냐면 이자율 자리에 원래는 하나만 넣으려던 거를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엔터 누르면 모든 게 헛수고로 돌아가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게 범위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결과값도 범위로 출력해 달라는 말을 엑셀에게 하려면 컨트롤과 쉬프트, 왼쪽 컨트롤과 그 바로 위에 있는 쉬프트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떼지 말고 엔터를 눌러야 됩니다. 그럼 이상한 수식이 생기죠. 그 상태에서 다시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네, 입력값이 0에서부터 20까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입력값이 총 11개가 있었죠. 그러면 결과값도 총 11개가 출력이 됩니다. 네, 보시면 여기 첫 줄에만 수식이 있고 나머지는 수식이 없어요. 다 요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요건 좀 요령이었고요. 자, 어쨌든 요 결과값을 보면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NPV 값이 점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0이라면 당연히 미래의 121만 원은 현재에도 121만 원일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빼준 값은 21만 원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상관없어요. 100은 안 움직이니까 상관없는데 얘가 점점 현재 가치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점점 작아집니다. NPV가. 그러다가 요 근처에서 10%에서 딱 0이 되고요. 12%부터는 음수가 돼버립니다. 즉 미래 121만 원 받는 게 현재 100만 원보다도 가치가 작아지는 셈이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고요. 요걸 제가 다시 강의 자료에 옮겨놨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10% 정확히 0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정의에 따라서 NPV가 0이 되는 지점의 이자율 요 10%가 IRR이라는 거죠. 뭐 앞에서도 이미 구했지만 요 투자 대안의 IRR은 10%입니다.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독립대안을 평가를 할 거냐? 왼쪽 파란색 영역을 보면 아까 이자율이 0%에서 10% 가기 전까지를 의미하죠. 요 영역 0%에서 10% 가기 전까지 요 동네를 볼 것 같으면 펜을 이걸 쓰겠습니다. 네. 뭐 0%, 2%뭐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2%를 넣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네, 16이었나? 플러스 16쯤 됐을 거예요. 네, 양수죠. NPV가 양수니까. 뭐 그리고 4%일 때도 뭐 12였나? 하여튼 양수야. 그러니까 이 왼쪽은 이자율이 즉 MARR이 여기에 있으면 요 영역에 있으면 NPV가 양수니까 이 독립대안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독립대안을 선택을 한다는 게 결정이 돼 있어요. NPV에 의해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NPV랑 IRR이랑 평가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그럼 IRR 입장에서 이걸 보면 IRR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IRR은 고정이 돼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IRR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색깔로 하면 좀 공평하려나? 오른쪽이
오른쪽이 분홍색이니까 이걸 초록색으로 할게. IRR은 이미 10%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사용하는 이자율이 IRR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용하는 이자율이 현재 이 IRR 10%보다 작은 상황이죠. 네, 이렇게. 즉 MARR이 IRR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혹은 IRR이 MARR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 독립대안이 선택된다. NPV도 0보다 크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자율이 점점 커져서 10%를 넘어갔더니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됐던가요? 분홍색이 딱 없나? 점점 이렇게 이자율이 점점 커지니까 NPV가 다 음수가 됐었죠. NPV가 음수가 된다는 건 대안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자율 I를 보면은 I가 10%보다 크죠. 네. 따라서 I 혹은 MARR이 저 파란색 쪽도 마찬가지예요. I 혹은 MARR이 오른쪽 같으면 지금 현재 이자율보다 커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IRR이 이자율보다 작다. IRR이 MARR보다 작다는 건 NPV는 0보다 작다는 뜻이 되고 이 투자 대안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NPV와 IRR을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NPV가 0이 되는 시점이 IRR이라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NPV와 IRR은 판단 결과가 똑같아요. 일치해야 됩니다. 위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일치해야 되는데 따라서 NPV가 0보다 클 때는 IRR은 MARR보다 크고 NPV가 0보다 작을 때는 IRR도 MARR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게 IRR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IRR은 가만히 있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자율, 즉 MARR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함수로 IRR 함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연습 문제 풀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서 만약에 IRR을 구했는데 그게 MARR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대안의 NPV는 0이 될 거다라는 거죠. do nothing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네. 요 투자 대안이 그 do nothing보다 좋을 때 선택을 하는 거니까 독립대안이라는 게 do nothing보다 좋을 때 선택을 한다는 거니까 그 기존 do nothing의 수익률인 MARR보다 좋을 때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한다. 이런 개념으로 NPV와 똑같이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좀 지겨우실 수는 있는데 이 개념을 잘 잡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부 수익률 개념을 설명하는 게 늘 조금 조심스러워요. 늘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거다라고 정의만 던져주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걸 이해할 만한 다양한 그 각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이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생마다도 다를 거고 또 상황마다도 다를 거고 문제마다도 어떤 방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더 쉽다라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해석을 다 던져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헷갈려지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대안선택법 마지막에 모든 그 세 가지 모든이 아니라 세 가지 그 DCF 기반 MPV, IRR 그리고 BC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또 할 텐데 그때는 아마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 거고요. IRR 문제 풀 때는 지금 요 좀 시간을 꽤 길게 들여서 설명한 요 세 가지 IRR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섞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겠지만 이 동영상을 한 두어 번 보고 그래도 헷갈리면 좀 질문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 동영상 내부 수익률법 파트는 이렇게 이론 강의 할 때마다 지금 10년 이상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늘 고민이 됩니다. 다 집어치고 제일 단순한 걸로만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것저것 모든 정보를 줄지가 좀 헷갈려요. 어떤 교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정보를 덜 주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러 덜 헷갈리게 하려고 내부 수익률 보면 꼭 그런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개념을 3페이지에 4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앞에 떠드는 것까지 합치면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여러 번 좀 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